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톡톡의 최재봉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바일상에서 특히 네이버 모바일상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이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모든 비법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또는 네이버에서 로직을 자꾸만 바꾸다 보니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이 또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방식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오늘은 상위에 노출하는 원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분석한 자료만 잘만 응용하셔도 네이버 블로그에서 또는 네이버 메인에서 상위에 노출하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뷰 상위 노출 방법입니다. 네이버에서는 바이럴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블로그, 카페 또는 지식인 그 영역을 또는 웹문서 영역 요 영역을 바이럴 영역이라고 합니다. 돈 안 들이고도 상위에 노출시키는 방법이죠. 최근에는 큰 키워드 또는 마치 키워드는 돈을 많이 내고도 상위에 노출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오늘 이 원리를 좀 배우시고 나면 본인이 직접 네이버 뷰 영역에서 상위에 노출하는 방법을 터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이버 뷰 영역이 무엇이냐? 요걸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뷰 영역이 나오지가 않았고 대부분 블로그나 카페 영역에서 글이 상위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소비자들이 모바일에서 쉽게 무엇인가 검색하고 싶은 그런 니즈에 충족되기 위해서 네이버에서는 뷰 영역이라는 것을 최근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뷰 영역에서는 블로그 글과 카페 글 중에서 검색자에게 최적화된 글을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뷰에서는 블로그 글과 카페 글이 같이 섞여서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에서는 그 공간이 보여지는 여유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노출 개수는 7개까지 노출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노출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출 총론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뷰 영역을 오픈하면서 이런 조건에 맞는 글이 뷰로 노출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글을 작성한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나만의 실제 경험과 독창적 의견이 들어간 컨텐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모바일이 발달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컨텐츠가 뭐냐면 죽어있는 컨텐츠가 아니고 살아있는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소비자들이 살아있는 컨텐츠의 반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발달된 SNS를 보시게 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또는 유튜브에서 개인들이 올린 글들, 내가 어떤 내용을 직접 제작하고 직접 체험한 글들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도 지금 소비자들한테 살아있는 컨텐츠를 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컨텐츠, 즉 나만의 실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또한 독창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보면 신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선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달 전에 체험한 내용을 글을 막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 달 전에 올려놓은 글을 보게 되면 이거는 좀 오래된 글이라고 인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 그 같은 장소에 가서 또 그
체험한 내용을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우선시 보여주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반응도가 높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SNS라는 특징은 신선도가 가장 최근의 것을 상에 노출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그 원리를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추가된 거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내가 실제 경험한 것과 독창적인 컨텐츠와 그 다음에 최신의 글이냐 요거를 가중치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맥락에 맞는 멀티미디어가 첨부된 컨텐츠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내용을 깊숙이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에서 보려고 보니 일단 이미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나 동영상으로 직접 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텍스트 위주보다는 컨텐츠를 이미지나 동영상 위주로 첨부된 글이 상에 노출시켜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용어는 아마 많이들 앞으로 귀에 따갑도록 들리게 될 겁니다.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요. 이건 직접 제작한 컨텐츠인데 UGC라고 합니다. 유저가 generated, 생성한 컨텐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작성한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점수치와 가중치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노출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나 또는 뷰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먼저 검증된 블로그나 검증된 카페입니다. C랭크가 얼마 전부터 적용이 됐죠. C랭크가 발표된 지는 꽤 오래 됐는데 그래도 최신으로 C랭크가 적용되면서 각 카테고리별 전문적인 글이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C랭크라는 건 뭐냐면 검증된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검증된 블로그라는 건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낚싯대를 검색을 했는데 낚싯대와 관련된 글을 꾸준하게 올린 블로그가 있고요. 어떤 블로그는 낚싯대도 올리고 또는 여행도 올리고 또는 다른 어떤 거를 계속해서 짬뽕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블로그라고 봤을 때 어느 것을 전문적으로 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낚싯대만 집중적으로 작성한 그런 글들이 그런 블로그가 전문적인 블로그라고 인지를 하겠죠.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인기 있는 글입니다. 이거는 다이아로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낚싯대와 관련된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블로그에서 메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낚싯대 잘 고르는 방법 또는 낚시터 이런 곳이 좋아요. 이런 메뉴들을 계속 작성된 블로그에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매일같이 올립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 올립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A라는 낚시터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여기에서 월척을 뭘 잡았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기적으로 가면서 작성을 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블로그는 낚시와 관련된 전문 블로그이고 각 카테고리별, 각 메뉴별로 이렇게 직접 체험한 글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 낚싯대와 관련된 낚시터나 낚싯대, 낚시와 관련된 검색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노출시켜 주겠다. 이 사람 글을 우선적으로 노출시켜 주겠다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는 내가 블로그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블로그 글이 상위에 노출되거나 뷰에서 상위 노출되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실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에 노출하는 방법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메뉴를
제목을 어떻게 정하고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작성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또는 이런 것을 여기서 공개하기는 제가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교육 시간에 이런 부분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텍스트의 길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뷰에서 상위에 노출하는 것은 사람이 일일이 검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도 몇십만 개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사람이 검수해다가는 네이버에선 수지가 안 나오겠죠. 사람 인건비도 굉장히 많고요. 많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로직이라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검색 로직으로. 그렇다면 검색 로직에서는 좋은 글, 사람들이 보기 많이 보는 글 또는 많이 머무는 글 이런 글들을 상위에 노출시키려고 로직화 시킨 거죠. 그러면 텍스트 길이에서 짧은 길이와 긴 길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냐 하면 일단 텍스트가 좀 긴 글, 이건 구체적으로 나중에 뭐 몇 자까지 써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 내용이 좀 길어야 된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은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반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이미지와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중치는 높아집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글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도 달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글이 좋으면 퍼가겠죠. 이런 스크랩이나 또는 댓글이나 공감 이런 개수에 따라서 물론 블로그 글도 좋은 글로 인지를 하게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 블로그 글이 굉장히 좋다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될 겁니다. 오랫동안 머무르는 블로거도 좋은 글이라고 검색 로봇이 판단을 해서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원리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실제로 해보려면 좀 어렵겠죠. 어렵지만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간단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큰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서 글을 작성해보니 세 번째, 지금 네 번째에 제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뷰 상위 노출하는 원리에 맞춰서 제가 글을 한번 작성해 본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하면 가능하겠죠. 예를 든다면 저는 블로그에서 마케팅과 관련된 글이 200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증된 블로그라고 마케팅 분야에선 검증된 블로그로 검색 로봇이 인지를 하고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게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클릭하면 인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많이 클릭을 하고 내용에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가 내용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검색 로봇은 여기에 소비자들이 제가 직접 촬영하고 직접 동영상을 제작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험한 내용을 올린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중치를 높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뷰 영역에서 상위에 노출된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뷰 영역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 뷰뿐만 아니고 동영상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 또는 유튜브에서 상위 노출, 요즘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작성하고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